박판규 변호사 돌아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방송 전용 변호사가 아닙니다. 박판규 변호사는 본업이 변호사입니다. 바빠서 매주 나오시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못 만나는 동안 있던 일을 두 문장으로 정리하면 사법부 개혁은 일단 휴전하기로 한 것 같고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이 좀 통과가 돼서 네. 지금 서울고등법원하고 중앙지법에서 이제 인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결국 정치는 여론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지금 사법부가 처음 경험해보는 초보자 같은 느낌이랄까? 예. 그래서 여론이 너무 몰아치니까 긴장을 좀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민주당에서. 그래서 일단 직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기로 하고. 그렇죠. 현재는 그렇죠. 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는 평행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 몇 번의 그 외부의 노출을 보고 느낀 건 법무부 장관은 확실히 검찰 편향이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방송에서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통령은 안정한 것 같다라는 건 태도를 안정했다라기보단 태도를 어느 쪽으로 정할지를 안정했다. 이 얘기는 이제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더 들어보는 중인 것 같다. 그렇죠. 이 수사기소 분리 중에 가장 핵심이 이제 그 보안 수사권. 네. 보안 수사권을 이제 인정할 거냐 아니면 지난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예외적인 보안 수사권을 허용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논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이 논의의 핵심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보안 수사권 인정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의 말은 실은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렇다면 아니에요, 아직. 예, 아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은 아주 예외적인 건 허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이제 하더라도 거기까지다라는 느낌이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99대 1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여는 정도의 말이라고 저도 번역을 했고 100대 0이 아니라고 해서 50대 50인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훨씬 더 여지가 있고 아마 이제 오늘 국무회에 나왔다는 그 이야기는 이제 그걸 좀 오늘 잠깐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관련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힌트를 주는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고 아마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여기저기서 많이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영상을 좀 길게 보여드릴 텐데 청와대가 도입한 AI 자막을 뗄 수가 없어서 붙어있는데 조금 느리니까 참고는 하지 마십시오. 검사에게 이 특사경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은 관련 기관장이나 관련 부처청에다가 맡기면 되지 않냐. 그 사법경찰을 하고 검사 관계하고 예를 들면 지식재단처의 영업비밀이나 특허 이런 거를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하고 검사하고 관계가 왜 다르죠? 일반 사법경찰관들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일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상적으로 그 해당되는 부분은 대개는 그게 다른 행정적인 업무와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만 전담하고 특별사법경찰이 지정이 되면 그거만 해요. 네,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만 전담하고 원래 전담해요. 네,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게 그 수사권이라 그런 것은 궁극적으로 강제 수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금관원 같은 경우는 영장 없이 또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계좌 추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권한이 있는데 그 수사권을 좀 신중하게 행사해야 되고. 금감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웬만하면 덮어서 넘어갈 일을 마구 들쑤셔가지고 범법 행위를 찾아낸다. 그럴 거면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런 비슷한 취지 같은데. 아니, 법을 누구든 다 지켜야지. 아무나라도 불법은 교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일 중요한 게요. 사실은 그 금감원에서 지금 민생범죄에 대한 특사경을 도입한다는 건데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아니, 무슨 법이면 특정해야죠, 당연히. 예, 그게 지금 나온 게 자본시장법만 지금 대상이었는데 애부업법, 채권추신법,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보험사기방지법, 특정금융정보법, 디지털자산 여러 가지를 다 하긴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 경찰의 지금 수사하고 너무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본부라든가 불법사금융 대책 다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양 수사기관을 둘이 이렇게 병립시켜 가는 게 예산 낭비 측면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특사경 사무는 경찰 사무와 중복되죠. 네네. 중복이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정성훈 장관님 금감원의 수사권이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지난번에 중수청에서 광범하게 만들어 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자기 거 널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이제 금감원 비판할 때는 똑같은데 광범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지금 이거는 지난번에 그러니까 보안 수사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찌끼다시라고. 그렇죠. 우리가 예. 지난번 사법 PK 시간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그동안 검찰은 보안 수사는 찌끼다시예요. 관심 없어요. 네. 경찰이 무슨 수사를 해오도 뭐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냥 대충 기소하고 끝나요. 네. 근데 수사권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음. 이 보안 수사권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인 이슈가 된 거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특사경이에요. 아. 자, 이제 특사경 수사 관심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얘기는 각 부처에 있는 예. 각 부처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법권을 주는 특사경의 네. 특사경을 누가 지휘하느냐에 대한 예, 얘기였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오늘 국무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한 거예요. 특사경에 관해서 지휘 감독을 더 강화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보고를 한 거예요. 그죠. 보고를 했더니 이제 그러면 거기서 쟁점이 된 논의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 쟁점이 된 논의를 이렇게 이해하시려면 요 공소청법이라고 이번에 이제 입법 예고화된 요거에 보면 이제 검찰 공소청의 임무에 관한 그게 나와요. 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뭐가 나오냐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공소청이 하는 일이 공소제기 업무를 자, 하죠. 이걸 보여드릴게요. 또 예. 딱딱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 영장 청구하죠. 음. 자, 세 번째 보면 범죄 수사에 관한 특사경 지휘 감독, 예,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 관리와의 협의 지원. 그렇죠. 이 네 번째가 경찰이에요. 일반적인 경찰. 네. 일반적인 경찰과는 협의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경찰은 이제 지휘하지 않아요. 안 와요. 그런데 특사경은 지휘 감독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콘치즈예요. 네, 근데 4번이 무슨 말이냐면 회고. 네. 기존에도 사경은 이렇게 했었는데, 자 여기서 아까 말한 우리가 보는 영상에서 아니면 네. 이제 오늘 나온 거 보면 아니 왜 경찰은 이제 협의 지원하는데 네. 왜 특사경은 왜 검사가 지휘 지휘하지? 감독이에요? 네.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성호 장관이 막 주제를 이제 변명하죠. 뭐 민간이고 뭐 어쩌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전문 분야 경찰과 일반 분야 경찰이 있을 뿐이지. 그렇죠. 둘 다 경찰인데 네. 당연히 특사경도 협의 지원을 해야 돼. 그게 맞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지휘 감독을 했고 관심이 없었는데 아 이제 수사권 뺏기게 생겼으니 특사경 지휘 이거라도 감독을 남기자. 더 그랩을 세게 잡자. 결국은 밥그릇인 거예요.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사실 아까 되게 딱딱한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맥락을 알고 보면 엄청 재밌는 게 정성호 장관이 마지막에 괄호 안으로 남겨놓고 문장을 끝내지 않았는데 모든 문장을 이렇게 끝낼 수 있어요. 완전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있다. 그렇죠. 뭐 금융이나 어떤 곳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문성 때문에 특사경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괄호 열고 검사가 지휘해야 한다. 다른 공무원인 특사경이 많아요. 공무원인 특사경은 다른 일이 바쁘니까 검사가 지휘해야 한다. 그쵸. 그때 대통령이 막죠. 네. 특사경은 그 일만 하지 않나요? 네. 그랬더니 금감원장이 갑자기 마이크를 뺏고 네. 그 일만 합니다. 네, 맞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금감원이 수사를 막 하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검사가 지휘해야 된다. 이 말이 또 숨겼고 검찰이랑 경찰이랑 중복되는 수사는 필요 없으니까 특사권을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이제 게임으로 말하면 어떤 거였냐면은 특사경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부처가 다양한데 그 모든 부처를 법무부 장관이 계속 때리고 다닌 거예요. 네. 여기 필요 없어, 여기 필요 없어 이러면서 금감원, 금융위, 식약처, 노동부 이런데 다 우리 이런 거 수사해야 됩니다. 우리 저런 거 수사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때마다 정성호 장관이 나서서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래서 안 돼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 영상에는 없었는데 겁먹지 말고 얘기해라. 특사경이 필요한 부처는 겁먹지 말고 얘기해라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쨌든 그 검찰이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특사경에 관한 그랩을 더 강하게 하겠다라는 거고 네. 그 강하게 하는 근거를 이제 그 정성 장관이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이건 제가 보기에는 뭐 이상합니다. 그냥 일반 경찰과 똑같아요. 굳이 지휘 감독할 필요 없고 협의 논의하면 돼요. 협의 지원. 네. 다르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동안 써왔던 무기랑 너무 똑같은 걸 써가지고 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예. 정말로 진심으로 검찰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준비를 충실히 안 해오셨구나라고 저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전에 하던 말이랑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못 믿어, 저 사람들 바빠, 저 사람들 민간인이야, 저 사람들 잘 몰라. 예.
아니 금감원에 있는 사람들이 금감원 일을 모른다고 검사가 타박을 하면 씁니까? 그거 윤석열의 문법인데. 그죠? 그걸 하시더라고. 검사도 몰라요. 이건 박판규 변호사의 지론이 1. 검사는 어떻다? 모른다. 네, 잘 몰라요. 네. 이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또 나올 테니까. 자, 23년에 대한 소감을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해 봐야죠. 네. 23년 나왔습니다. 네, 그 이제 여기 그 한덕수 판결에 이제 23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이제 특검은 구형은 15년을 했잖아요. 네. 근데 23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 맞다. 사법 PK 시간은 수학 시간이니까 근거를 찾으시겠군요. 근데 이제 그러면 결정적으로 뭐가 다를까? 음. 여기 보면 이제 이진관 판사가 네. 그 한덕수 재판 초반에 한덕수한테 물은 게 있어요. 한번 영상 잠깐 한번 보시죠. 보실까요? 많은 수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되었고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의 의견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또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한덕수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네. 거짓말이네. 네. 왜냐하면 자기 의견 아무도 안 말했거든 그 영상 그렇죠. 속에서. 그리고 말할 기회도 안 줬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진관 그 판사의 질문이에요. 네. 너 군인들 경찰이 그러고 있는데 너 중무청에서 무슨 일 했어? 라고 물은 거죠. 그죠. 예. 그 이제 이거는 이 판결의 특징은 뭐냐면 특검은 한덕수가 뭘 했냐를 잡아서 기소를 했어요. 뭘 했냐? 재밌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오늘은. 뭘 했냐? 네. 근데 이진관 부장은 뭘 했냐? 그래 오케이. 너 이거 했다. 그러면 너 뭘 했어야 되느냐 안 했어? 이걸 법정에서 아주 어려운 말로 부작위. 그렇죠. 부작위범. 너 안 한 거 뭐야? 예, 안 한 거 뭐야? 그러면 그거에 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범죄 사실을 이렇게 한번 보면 네. 여기 이제 너무 뭐 많아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그 형사 판결물은 기본적으로 범죄 사실이 써져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판단했냐? 첫 번째가 피고인 지위, 두 번째가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모의했고 포고를 발표했고 국무회의 심한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피고인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즉 한덕수가 뭘 했냐? 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네, 한덕수가 뭐 했냐? 범행을 결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네. 결의를 해서 비상계엄 선포 절차적 요건을 구비를 해요. 네.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한 것처럼 만드는 거 하나. 그죠. 국무회의 심의인 척함. 한 캄. 그다음 네. 두 번째 부서를 한 것처럼 만드는 거. 국무위원들이 부서 한 것처럼 함. 그다음에 여기서 외관 형성이라는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가라입니다. 그렇죠. 가라죠. 네. 그다음에 주요 기관의 봉쇄 계획 및 단전자수 논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건 진짜죠. 그거 했다. 네. 근데 이제 요 두 개가 중요한데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과 단전자수 조치에 보면 자기 및 부작위라고 나와요. 자귀 및 부작위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열고. 네. 이거에 대한 판단이 좀 특이해요. 이 판결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제 뭐 비상계엄 뭐 사후 부서라든지 위증은 다 이제 인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판결에서 이제 의의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부작위도 중요한데 제일 가장 큰 의의는 뭐냐면 계엄이 불법 위헌이라는 거를 헌재 탄핵 결정문에서 확인을 했어요. 헌재 탄핵 결정문을 옮겨옵니다. 예, 네. 탄핵 결정했어요. 근데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거는 이번 판결이 최초로 판단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형사법적으로는 구성 요건이라는 건데 네. 구성 요건이라는데 그게 뭐냐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행위가 있었냐 이게 내란 있었냐라고 같은 말이에요. 거기서 예스가 쳐지면 네. 재판장의 글에 예스가 쳐지면 그 다음부터 이 내란과 관련해서 무엇을 했고 네. 이 내란을 막기 위해 무엇을 안 했는지가 네. 다 죄가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국헌 문란 목적 폭동행위를 법원의 판결로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 이번에 한덕수 판결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처음 해서 중요한 거다 이게 아니에요. 이걸 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뭐가 중요하냐? 이 판단을 이 재판부가 하고 나면 이후의 재판부는 그 판단과 같이 가면 크게 논증할 필요가 없어요. 네. 같으니까. 일이 빨리 끝나요. 그런데 다르게 하려면 왜 내가 다르게 하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공소 사실 1페이지에 범죄 사실 1페이지에 쥐기현 재판장이 이건 내란이 아니고요라고 말하고 싶으면 논증해야 돼요. 논증해야 돼요. 그다음에 더
문제가 뭐냐면 지기현 부장이 만약에 나는 내가 보기에 폭동 아니다. 한 지역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이 없었다. 그날은 평온했네요. 라고 평온했다. 하고 싶으면. 네, 나는 평온해서 잠 잘 잤다. 그러니까 소위 폭동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배석 판사는 이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3명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에 판결이 없으면 네. 배석 판사가 내가 좀 잘못 생각할 수 있나? 우리 부장이 훨씬 나보다 경력도 부장이 많고 맞는데. 만들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런데 이 전에 판결이 있으면 배석 판사가 물러서지 않아요. 아, 자동으로 네. 그 전에 판례를 가지고 네. 논쟁을 펴게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맞는지 없는지 이렇게 약간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 헷갈려. 근데 유PD가 옆에- 이게 맞다고 네. 내가 좀 존경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서 하면 그 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맞다라고 확신을 갖는 거죠. 그게 우리 그동안은 지기현, 백대현, 이진관 이 사람만 얘기했는데 여기는 3명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2명이 그냥 병풍이 아닐 수 있는 네. 시기가 있는데 네. 그 발판을 지금 이진관 판사가 마련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서 아마 지금 이 지기현 재판부의 두 배석은 구속 취소할 때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부장이 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매우 커요. 네. 근데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기현이 앉아서 이거 폭동 아닌 것 같은데 해봐야 네. 아니 이진관 그 판결을 보면 이거 폭동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맞다라고 해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사법부를 계속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정치 세력으로 보잖아요. 이걸 정치 세력으로 보면 정치사로 보면 어떤 거냐면 지기현 부장판사의 입장은 지금 상대 당 총재 저격하는 초선 의원 같은 거거든요. 예.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내가 욕을 다 먹고 감옥에도 나만 갈 수 있어. 근데 우리 대빵은 나로 꼬리를 자를 거야. 라는 감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걸 사람들은 홍준표의 딜레마라고 했습니다. DJ를 신나게 깠는데 나는 나 혼자 죽었더라. 네. 뭐 어쨌든 거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뭐 네. 이제 저는 어쨌든 여기서 재판부에 있는 생각이 혹시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판결이 있으면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부작위범이 이 판결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작위에 이제 뭘 보냐면 부작위범이 기본적인 게 뭐냐? 그 부작이라는 건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말이 좀 이상한 말이에요. 예를 들은 설명이 필요할 거야. 예, 그래서 네. 내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지는 거를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구조사야. 예, 구조대야. 예, 구조대야. 네. 혹은 내가 아빠야. 아빠야. 네. 그러면 애를 구하러 가야 돼요. 네. 그걸 자기 의무라고 해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않으면 죄가 돼요. 죄가 되는데 그때 죄가 되려면 네. 하지 않는 게 네. 한 것과 똑같은 용도의 불법의 정도를 가지고 있을 때만 처벌돼요. 그러면 네. 부서 한 척하기 네. 이게 이제 부작이라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국무위원들이 말 한 척하기 네. 이게 부작이라면 네. 그 부작위를 행함으로써 내란은 성공할 발판을 얻었죠. 예, 그렇죠. 따라서 내란의 성공에 부역한 거랑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서를 한 것처럼 만드는 거. 그러니까 내란을 정의 내림으로써 얻을 네. 수 있는 결과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단전단수 논의를 한 걸로 나오는데 했다고 나와요. 음. 근데 거기에 그걸 말리지 않은 것도 단전단수를 한 것과 똑같은 평가를 한 거예요. 그죠? 왜냐? 너는 국무총리고 네. 각 부를 가나라해서 부처를 통할하는 업무를 하는 법에 정해져 있어. 네. 그리고 너는 헌법과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어떤 헌법과 법률을 갖다가 그 적용할 수 의무가 있어.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단전단수를 한다고 할 때 너는 말려야 될 자기 의무가 있었어. 근데 네가 안 말리면 너도 한 거야. 그렇죠. 총리니까. 그게 부작위범이에요. 아 이게 재밌어요.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15년 구형과 네. 15년 구형과 23년 판결 예. 사이에 플러스 8년 예. 에는 무엇이 있느냐? 내란에 대한 정의. 내란의 정의. 내란에 대한 정의를 했더니 부작위가 벌받을 짓이 됐다.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 8년이 되죠. 예. 그러니까 그 특검은 자기만 본 거예요. 자기만. 음. 너 뭐 했어? 또 그냥 그 12제 회장에 앉아 있었어. 나 앉아 있었고 부서할 때 옆에 자기 사인만 했어. 네. 사인만 했고 그다음에 그 이상민하고 단전단수 논의할 때 그냥 이야기 그냥 덕담 비슷하게 이야기했어. 요것만 갖고 했더니 그러면 한 15년인가 이렇게 한 건데 그죠. 이진관 재판장은
너 국무위원회 부의장이야. 음. 부의장이니까 그거를 부서를 제대로 그 의미로 하는 거를 감독할 책임까지 너가 있어. 너 국무회의 진행권도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봐요. 이제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이정관 재판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해서 친위 쿠데타라고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럼 아래로부터 쿠데타는 뭐예요? 그냥 쿠데타죠. 대통령실이 이렇게 있고 네. 그다음에 수방사로 이렇게 있는데 네. 저 밑에 몇 사단에 군대가 올라와가지고 수방사를 뚫고 네. 청와대까지 들어와서 보안사의 대통령- 지위를 따라서. 예, 예. 네. 체포해서 끝나는 게 아래로부터 쿠데타잖아요. 그게 12.10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수방사가 네. 만약에 이제 내란 세력이 아니야. 음. 근데 수방사령이 딱 앉아가지고 얘가 할 일이 뭐예요? 수도 방해하는 거지. 안 그죠. 근데 수도방위 안 했어.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라면 먹었어. 예.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지나가네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점호 끝나고 잤어. 예. 이게 부작이에요. 아.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을 반대로 보면 네. 막지 않은 자가 범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수소로 방해할 사람인데 왜냐면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니까. 보고 있는데 그 내 쿠데타 세력이 내 앞을 지나가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어. 통과시켜 줘.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신이기도 하거든요. 예. 상황은 그냥 네가 만든 거다. 그렇죠. 네가 직접적으로 가건물을 무너뜨리고 안전장치를 푼 건 아니지만 결국 그냥 너는 그냥 둬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판결이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 그다음에 국회 경비대 네. 이 사람들 할 일이 뭐예요? 아. 범인이 오면 잡아야 되잖아요. 자, 목현태와 조지호는 응. 사실은 부역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에, 협조했잖아요. 에. 근데 만약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을래? 에. 라고 했어도 에. 결과가 똑같았을 것이기 똑같다는 때문에 거죠. 예. 부역한 자와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도 위법이지만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를 가만히 놔둔 거. 네. 그것도 내란의 중요 의미 종사한 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못 말렸다 정도로 거짓말하고 있는 자는 예. 안 된다. 법원에서 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좋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봐요. 한덕수는 23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5년 이상이에요. 무기또는 5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예. 5년에서 시작한다? 네, 5년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순차로 한번 나눠보죠. 네. 자, 한덕수급이 누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보고 계십니다. 네. 네. 제 생각에는 김용현, 노상원 정도가 한덕수급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상민과 박성재는 고인지 고 아래인지 애매해. 네. 그다음에 그 바로 아래가 음. 조지호, 김봉식. 음. 그다음에 뭐 여인영, 이진우, 뭐 김대우 그리고 뭐 있잖아요. 사실 부작위라고 말씀해 주셔서 생각나는 최강의 부작위범은 박안수죠. 그렇죠. 박안수는 이제 점점 나오는 게 자기도 되게 많은 네, 거예요. 자기도 있는데. 네, 네. 부작위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중간선 음. 국회에 밀고 들어갔던 음. 뭐 국회 경비대인지 목현태. 모르겠던 네. 그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그 바로 아래 정말 간단하게 뭐 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촘촘히 나누면 5년 단위로 나눌 수 있어요. 20년 이상, 15년, 20년, 아. 15년에서 10년, 아. 그다음에 10년에서 5년. 네. 쭉 나눠왔잖아요. 이게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일단 5년 이상을 확보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그렇죠. 속에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아. 한덕수가 15년이었으면 15년 안에서 촘촘하게 있을 텐데 한덕수 23년 올려놨기 때문에 저는 이걸 스포츠 팬이기 때문에 매해 스토브 리그마다 봅니다. 예. FA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거든요. 네. 일단 한 사람이 100억 달러를 받아놓으면 네.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이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죄해서 5년 이렇게 바라고 있다가 네. 지금 10년에서 15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진관 재판장이 한 일이에요. 예. 이것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부작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했다. 그죠. 네. 그러면 내란에서- 이제는 부작위라고 자기를 디펜스 하진 못해요. 네. 법정에서. 그리고 너는 그거 막으라고 공무원 자리에 그 자리에 책임과 직책을 줬던 사람들이야. 박성재 죽었네요. 네. 근데 그거 안 했어. 그러면 그거는 자기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판결이 보여준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오늘 박판규 변호사 이야기를 듣고 하나 더 해석해드릴 수 있는 희소식은 윤석열의 공무집행방해 재판 5년 네.
이건 대단한 스탠다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그날 좀 기분 나빴고 끝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석해드린 이 판결이 훨씬 중요해요. 훨씬 중요하죠. 왜냐하면 같은 재판이니까 같은 선상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백대현 재판부의 5년형은 이제 형은 제가 보기에 큰 의미가 없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백대현 판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사권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수사권. 특히 네. 이제 체포영장. 공수처. 예, 공수처의 수사권과 공수처의 수사권이 원래 내란이 없어요. 사실 거기에서 승패를 가르면 이겼습니다. 예. 근데 네. 내란이 없는데 네.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음. 그 직권남용 수사에서 내란을 관련 범죄로 인지할 수 있다. 그 판단을 해준 거고, 그러면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란에 관한 영장 발부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체포영장 방해한 거 처벌된다. 네. 이 논리예요. 그래서 이 박대현 판결은 형 자체는 뭐 낮을 수는 있는데 이 내란에 가는 과정에서의 그 국가기관의 그 행동들을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해 준 판결이어서 중요해요. 아, 그러면 그 뒤에 공수처가 할 수 있었던 공수처의 권한 안에서 행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네. 시시비비를 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어려워졌다는 거죠. 일단 변호인들이 네. 그리고 재판부도 네. 그 시시비비를 새로 논하고 싶으면 네. 옆에 있는 배석 판사들 눈치 봐야 되고 그렇죠. 네. 처음부터 새로 판결문 써야 되고 네. 새로 논증해야 네. 돼. 공수처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죠. 지기현은. 예, 그래서 이 판결도 중요하다. 뭐 5년형은 좀 아쉽긴 한데 5년형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잡범 취급한 거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유성민 너 뭐 그냥 체포 방해하는 잡범이지. 그러니까 처벌 감경도 해주고 아, 자존감 깎기. 자존감 깎기. 예. 저는 처음부터 그날에 대해서는 견해를 안 말씀드렸던 게 좋은 점만 봤거든요. 네. 일단 판결이 너무 유리한 게 많았고 네. 그리고 뭐 최소한 국민 주권 정부가 끝날 때까지 이자를 잡아놓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네. 아 이거면 이제 그 다음번에 이진관 재판장한테 걸어봐야지 했고 이제 23년이라는 잭팟이 터진 거고 네.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들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이거 다음에 또 계속 나오는 판결들이 있으면 계속 그러니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일 거 지켜보고 재밌으면 또 다루겠습니다. 박광민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